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혜정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님의 컬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SPC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SPC 그룹에서 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자꾸 반복되는지, 그리고 진짜 필요한 재발 방지책은 뭘지 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됐어요. 2022년 평택 SPL 공장,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2023년에는 성남 샤니 공장, 그리고 올해는 또 시와 SPC 삼립 공장까지.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네, 매년 할 분씩. 네. 작업장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세 건 다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기계의 작업자가 끼이는 사고, 그러니까 이른바 끼임 사고였다는 겁니다. 아, 유형이 같군요. 네, 특히 2022년 사고 때는 그 소스 교반기가 멈추질 않았고 심지어 신고까지 늦어졌다는 게 밝혀졌었죠. 네, 기억납니다. 올해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숙련된 노동자분이 기계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도 기계가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일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매일 먹는 빵 만드는 회사잖아요.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이런 브랜드들 다 가지고 있고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나 되는 그런 대기업인데 그렇죠. 규모가 엄청나죠.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반복될 셈인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2022년에 사고 나고 나서 SBC가 대국민 사과도 하고 3년간 1,000억 원 안전 투자하겠다고 약속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뭐 안전 경영 선포식도 하고 투자 내역 공개하겠다, 위험 요인 관리 체계 만들겠다, 여러 대책들을 발표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작년 5월까지 한 969억 원 정도를 안전설비 확충이나 이런 데 썼다고 보고하기도 했고요. 꽤 많은 돈을 썼네요. 네, 금액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또 실제로 집행했다고 보고한 이후에도 똑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2건이나 더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약속은 했는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네, 그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올해 사고 이후에도 비슷한 대책들이 또 나왔어요. 뭐 외부 전문가 참여시킨다, 유해 위험 요인 찾아서 개선한다, 스마트 공장 만든다. 네, 이번에도 발표는 했죠. 그런데 컬럼에서는 이런 대책들이 사실상 2022년에 내놓았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거의 뭐 복사 붙여넣기 수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바로 그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컬럼에서 그 하인리의 법칙을 언급하거든요. 아, 하인리히 법칙이요? 1대 29대 300 법칙. 네, 맞습니다. 하나의 큰 중대 재해 이전에는 29번의 작은 사고, 그리고 300번 정도의 잠재적 위험 징후가 있다는 그 법칙이죠. 네. 실제로 SPC 계열사들을 보면 이 사망사고들이 있기 전에도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골절되는 그런 끼임 관련 부상사고들이 계속 있었어요. 아, 정말요? 작은 사고들이 이미? 네, 2022년 10월, 2023년 7월, 10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계속 그런 사고들이 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신호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간과한 결과가 결국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 거죠. 결국에는 뭐 겉으로 투자 금액이 얼마다 어떤 대책을 세웠다 발표하는 것보다 실제 그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없애려고 정말로 노력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칼럼 내용을 보면 2022년 사고 이후에도 뭐 교대 근무 방식 같은 거 제대로 개선 안 됐고 생산성 때문에 안전장치를 그냥 꺼두거나 작동 안 하게 두는 그런 관행들, 네, 그런 지적들이 있죠. 그리고 2인 1조 근무 원칙도 현장에서는 잘 안 지켜졌다, 이런 문제들이 여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아니면 그냥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회의나 보여주기식 투자에 그친 건 아니었는지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조치에 머물렀을 수 있다. 네, 그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그 결과로 현장에 어떤 위험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었는지 이게 좀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의 효과가 현장의 안전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인 겁니다. 칼럼에서 포드 자동차의 핀토 사례를 든 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 아, 핀토 자동차요? 네, 그 차에 결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리 비용 아끼려고 개선 안 했다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던 사건이잖아요. 네, 유명한 사례죠. 근데 이게 단순히 비용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시각도 같이 제시하더라고요. 네, 필립 로스코의 차가운 계산기라는 책을 인용하면서요. 기업이 때로는 이윤과 사람의 생명을 그냥 저울질하거나 아니면 조직이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혹은 그냥 무관심해서 위험을 방치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조직의 문제. 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좀 뭐랄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위험한 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노동자들의 생명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되어서 안전 투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현실을 꼬집는 겁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지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필요했는지 그 배경과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네, 이 법은 단순히 작업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 특히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즉, 이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문화,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SVC 그룹의 이 반복되는 사고는 단순히 발표되는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여겨지는 문화가 있느냐, 실질적인 변화가 정말 뿌리 내렸느냐, 이걸 묻는 문제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맞습니다. 일터로 나간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당연한 권리가 왜 지켜지지 못하는지 그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생산성이나 비용 절감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려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 발표되는 그런 대책들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이 변혜정 교수님의 칼럼 원문은 더 칼럼니스트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